예, 8월 셋째 주말 시황입니다. 7월에 반짝 잠깐 매수했던 외국인 9천억 매수였죠. 외국인 동향인데 다시금 8월이 한 절반 반뿐이 안 지났는데 1조 3천억 매도하면서 다시금 매도 기조로 갔습니다. 7월에 혹시나 우리 증시를 매수로 돌아서는가를 잠깐 봐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역시나 다시 매도하고 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저평가라고 생각돼서 상황 따라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금융위기가 예상되거나 아니면은 다우 나스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경기가 나빠지게 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외국인은 지금처럼 매도 기조를 유지할 걸로 봅니다. 단 얼마 전부터는 매도의 강도는 줄었다. 그것만은 알아둬야죠. 최근 6, 7, 8월 들어서 매도의 강도는 예전에 비해서 월 단위로도 매도 강도가 줄었다. 그러나 결코 매수 전환은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7월에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크게 매수했다고 떠들어대고 8월에는 다시 매도한 걸 뉴스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소를 몰아가는 방법, 소몰이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아직 8월에 대거 매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러한 기조로 간다면 8월에 아마도 2조 원 오는 매도가 발생할 거고 매달 그렇게 발생하게 될 경우 이거는 다시 잔고가 늘어나게 된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은 역시 계속 매수하고 있죠. 단 8월이 한 절반, 한 15일 정도 되는 시점인데 1조 원 매수. 7월에 6조 3천억보다는 좀 줄어든 거죠. 그죠? 이러면 8월은 요 추세대로라면은 8월 중에는 한 2조 원 매수 정도니까 채권도 조금 매수는 줄어드는 수 있다. 물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 아직 8월이 안 끝났으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회 같은 경우에 아직도 외국인은 원화 채권에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보는 것인지 원화를 투자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어쨌든 외국인은 우리나라 원화를 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꼭 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선물은 다시 조금 매수가 늘어서 외국인 선물 코스피 선물 2조 3천억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계속 보면은 3조 원은 못 넘고 그죠? 누적으로 3조 원 예전처럼 3조 원은 못 넘고 지난 2분기처럼 3조 원은 못 넘지만은 그래도 2조 원에서 물론 적을 때는 또 3천억까지 줄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니 선물이 끝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만기로 끝났는데 조금 애매한 거 있어요. 그냥 미니 선물 만기 날 롤오버를 한 건지 안 한 그거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월물 끝나고 그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 게 반영되는 건지 그 통계가 어떻게 잡히는 건지 정확지가 않아요. 물론 그게 그대로 롤오버 됐다고 하면은 매도가 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래서 만약에 롤오버를 다 지우고 그냥 그날 만기 이후로만 계산한다면은 현재 3,300억 매수 포지션이지. 그래서 엄밀히 만기 이후 만기 때 롤오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2조 6천억 가량 코스피는 상방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거의 3천억에서 5천억 가량으로 상방으로 줄어섰으니까요. 누적으로요. 다 말씀드렸다시피 만기날 롤오버가 조금 불명확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오차가 5천억 가량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많은 오차는 힘들더라도 5천억 가량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어쨌든 지난 그러니까 목요일 만기 이후에 미니 선물 만기 이후에 외국인은 금요일 날 한 6천억 가량 미니 선물 3천억 그냥 선물 3천억 6천억 가량 선물을 매수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선물은 이제 만기 끝나고 금요일 하루인데 금요일 날 950억 매수했네요. 뭐 이거는 뭐 적어서 뭐라고 할 수 없고 코스닥 선물 볼까요? 코스닥 선물은 6월달 지난 만기 이후에 누적으로 지금 거의 뭐 이제 마이너스 40억이 없는 거죠. 이거는 상방 포지션, 상방도 하방도 아닌 중립적인 포지션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난주 수요일 날 5일선을 이탈했었죠.
코스닥 대응 하시는 분은 요 5일선 분홍색 선 이탈한 요날 인버스를 조금 늘리셨으면 되는데, 물론 그 다음날 다시 튀어 올라서 2% 하락했다 2% 다시 튀어 올라서, 근데 튀어 올라서도 5일선을 회복은 못했습니다. 아주 살짝 아래였거든요. 그러더니 다시금 깨지면서 이렇게. 근데 주식 선물 강의를 시황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일부 바이오 종목이 주식 선물 만기도 지난주 목요일이었거든요. 요 목요일 날 만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선물 플레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젠 같은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시젠 같은 종목도 그때까지 올려 붙인 다음에 주식 선물 만기 끝나면은 다시 그러니까 그 후에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어차피 이제 바이오, CGN하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상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그 선물 플레이 만기 후에 영향이 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때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린 거라면 나중에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버스를 좀 가져가셔야죠. 5일선, 11선 다 깼기 때문에 코스닥 인버스를 5일선에 해당하는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단 아직 21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21선 요 라인을 지지되면은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코스닥은 5일선 깰 때마다 조금씩 인버스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5일선 타고 너무 길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일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5일선의 일부 조금 대응하셔서 투자 비용을 조금 줄이는, 뭐 그래도 상관없겠죠. 5일선 깨졌다고 무조건 하방에 올인하시기보다는 5일선 하방에 올인하려면은 뭐 21선까지는 봐야죠. 어쨌든 일부 조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비중을 좀 줄이시든지 인버스를 조금 누리시든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5일선, 21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코스피 전 고점 넘어서, 여기를 넘어서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좀 조정이 나와도 되는 타이밍이긴 하죠. 우리 지수는 5일선 이탈했는데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5일선도 깨지 않고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 나스닥 요 추세 정확히 지키면서 오르고 있죠. 나중에 요 추세 깨지게 되면은 좀 조심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나스닥이 제일 잘 나가죠. 그에 비해서 요즘에 조금 뭐 일본이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대만, 독일, 상해 종합, 홍콩이 힘을 못 쓰는데요. 홍콩은 조금 긴 그림으로 봤을 때, 홍콩은 긴 그림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수렴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돋보기처럼 수렴하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홍콩은 요 두 라인, 여기를 깨게 되면은 하락, 여기를 뚫게 되면 상승. 이거 굉장히 지금 2020년 장기 차트거든요. 요거는 홍콩 지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제 아마 그래도 한 하반기 정도 돼야지 결정 나겠죠. 연말 정도 돼야지 방향성이 결정 났는데, 여기를 혹시나 깨지 않는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가깝습니다. 깨면은 하방을 봐야 됩니다. 유로스톡스는 조금 일봉이, 유로스톡스도 좀 보여드릴, 이게 유로스톡스도 지금 이평선이 뭉쳐져 있죠. 이평선이 여러 뭉친 지역이 중요한데, 이평선이 여러 개가 지금 뭉쳐 있지 않습니까? 3개 정도가 뭉쳐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200일선은 여기서 돌파 못했고, 여기서 돌파 못했고, 여기서 돌파 3번이나 실패 중입니다. 여기를 뚫게 되면은 강한 상향 신호입니다. 왜냐면 세 번 도전한 걸 네 번째 뚫는 거기 때문에 강한 상향 신호. 마찬가지로 빨간색 61선을 여기서도 지지를 했는데, 만약 여기를 돌파 못하는 동시에 61선을 깨게 되면 이 또한 강한 하향 신호가 나게 됩니다. 한 번 더 살짝 쉬었다가 오를 건지 아니면 떨어질 건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도 흘러가는 방향대로 간단하죠. 61선과 201선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61선도 61선이지만은 직선 추세로도 요거를 깨게 되면은 그때는 하락이 올 수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다우나스닥이 좀 떨어져야지 요걸 깰 것 같긴 한데요. 좀 그래서 복잡합니다. 다우나스닥은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데 지금 피로감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주식 자체는 이제 다시 매도로 돌아섰지만 또 선물은 또 조금씩 상향을 2조 원대 쌓고 있다는 사실. 2조 원 이제 후반이 되는 거죠. 2조 6천억대 상방을 쌓고 있는데, 물론 그게 조금 한 5천억 가량 오차가 2조 원 가량일 수도 있습니다. 한 그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다. 롤오버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가 좀 떨어지면서 나왔는데, 제약 바이오가 언젠간 무너질 겁니다. 근데 요번일지 아니면 아닐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5일선 깨진 거에 대한 일부 대응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 선물 매수를 한 거 봐서는 당장 뭐 하락으로 크게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2조 원 가량이 있는 선물도 상황 따라서는 3, 4일에 다 정리될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 마음 먹고 던지기 시작하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 대응을 하시라. 5일선 대응을,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 대응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는 대응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황 다우나스닥의 버블, 다우나스닥의 이 왜곡된 엄청난 역사적인 버블이, 특히 나스닥의 역사적인 버블이 모든 판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뭐 상해 종합이나 홍콩, 어쨌든 홍콩도 그렇고 모든 종목은,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버블을 만들고 난 후에 상당 기간에, 물론 첫 급락은 굉장히 무섭고요. 그뿐만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에 주가가 여기에 물려버리면 고통을 받습니다. 다운 나스닥은 개인들이 지금 고점에 물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고평가 저평가 잘 구분하셔서 투자하시고요. 변동성에 속지 마십시오. 변동성에 속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서도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을까요? 홍콩이나 중국이나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뭐 옛날부터 진리에 가까운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거를 나스닥이, 테슬라 추종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타고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